퍼팅이 고뇌는 고뇌인가 보다. 내가 뭘 다른 걸 강의한다 그랬을 때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모였네요. 네. 그 퍼팅 얘기를 하기 전에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인생 고해다, 고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불교적인 어떤 진리, 고해다. 그러니까 우리 삶 자체가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고 행복이란 사실 지극히 예외적인 현상이다. 그죠? 그거를 인정하면 되는데 인정이 잘 안 되는 거죠. 근데 뭐 우리 인생사 내에서 이루어진 골프 역시 마찬가지일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골프가 주는 행복감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우리가 행복 골프 훈련소인데 야 행복하게 하자, 우리가 좀 즐겁고 행복하게 골프를 하자라고 하지만 사실은 저 스스로도 어떻게 생각하냐면 골프를 하면서 주어지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예외적이고 순간적이다. 알고 하자고요. 그 얘기를 우선 전제를 드리고 싶고, 근데 그 골프가 주는 고통, 이 내상이 굉장히 커요. 내상이. 제가 늘 뭐 팟캐스트에도 주장하고 하지만 그 내상이 큰 이유는 뭐냐면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테니스를 어떤 분하고 쳤는데 내가 왕창 깨졌어요. 그러나면 쟤하고 안 치면 돼. 쟤는 그러고 워낙 많이 했고 잘 치는 애야. 그럼 안 만나면 그만이거든요. 근데 이건 안 만날 수 없는 적과 계속 대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프에서 뭐 골프가 잘 안 됐다 그러면 나 때문에 안 된 거지 뭐 굳이 쟤 때문에 안 돼. 그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뭐가 안 되고 나면 내 안으로 상처가 자꾸 생기는 거죠. 내상이 자꾸. 그게 누구한테 맞아서가 아닌데 그 상처가 굉장히 크다. 그래서 막 이 안으로 부글부글하고, 아까 우리 그 스노우트리님 얘기를 밥 먹으면서 들으면서 눈물이 앞을 가려서 내상이 굉장히 크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런 골프가 주는 고통, 내적인 어떤 상처들, 그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뭘까요? 뭘 것 같으세요? 우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롱게임 40%, 숏게임 20%, 퍼팅게임 40%, 이 정도 비율이라고 얘기들 하죠. 그러니까 100타 치는 사람은 롱게임을 한 40번 하고 숏게임을 한 20번 하고 퍼팅을 한 40번 한다. 뭐 이런 정도 퍼센테이지로 비중이 되는 거죠. 골프가 주는 고통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뭘까? 하여튼 토탈리 80% 정도의 통증이 퍼팅으로부터 온답니다. 퍼팅으로부터. 네, 그러니까 퍼팅이 실제로 횟수로는 한 40% 정도밖에 안 되지만 실제 골프 라운드 전체에서 뭐가 잘 됐다 안 됐다 뭐 야 이것 때문에 안 됐다라고 하는 것들을 다 수집해 보면 많은 부분이 사실은 퍼팅으로부터 온다는 거죠. 그만큼 퍼팅이 잘 안 된다는 거죠. 나는 오늘 뭐 여기 온 분들 중에서야 뭐 내가 퍼팅을 잘하는데 온 분은 별로 없겠죠. 잘 안 된다고 생각하시겠죠. 나는 골프 퍼팅 여러 샷 중에서 퍼팅이 더욱더 안 돼. 손 들어보세요. 난 퍼팅을 잘 못해. 너무 못하는 것 같아. 다른 것들에 비해서 더욱 그래. 뭐 다른 것도 다 안 되는 사람은 들지 말고. 근데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초급자에서 중급자, 상급자로 가면 갈수록 퍼팅이 더욱더 안 될 거예요. 더욱더 안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퍼팅을 잘하냐, 못하냐, 라고 하는 기준은 뭔가요? 뭘 기준으로 봐야 할까요? 우선 제가 보기에는 워낙들 못하세요. 퍼터를. 그러니까 제가 보면 워낙들 못하세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워낙들 못하는데 워낙 노력을 안 해요. 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그게 하나의 축이고 하나의 현상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기준이 없어. 기준이. 그러니까 잘하냐 못하냐의 기준이 별로 없어. 제가 통계적으로 뭐 다른 그래프를 제가 보여드리진 않는데 요건 하나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요거 말고 훨씬 더 그 데이비 펠츠 책에 보면 훨씬 더 직관적으로 나온 그래프가 있는데 그게 없어서 이제 요걸 좀 보여드립니다. 그냥 1m에서 성공하는 퍼센테이지예요. 이게 1m에서. 그러니까 요 빨간 선은 1m에서 지면 10개 중에 7개는 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 뭐냐면 아마추어들이 치면 10개를 1m에서 치면 3개 못 넣는다는 거예요. 3개를 못 넣는다는 거야. 거기다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내기가 붙거나 뭐 내리막이 되거나 이러면 더 못 넣겠죠. 예, 그러니까
그 정도. 이 빨간 선이 뭐냐면 지금 핸디 15에서 30 정도 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핸디 1에서 14 정도 되는 사람이 핸디캡이 한 80, 78%. 요 8%가 굉장히 큰 거죠, 사실. 그죠? 자, 프로들, 노란 선이 프로예요. 프로들이 1m 퍼팅하면 다 넣을 것 같죠? 85%. 그러니까 프로들도 10개 중에 한두 개를 뺀다는 거예요. 1m 퍼팅임에도 불구하고. 자, 그런데 2m 퍼팅으로 가면 아주 극적인 모습이 드러납니다. 보세요. 2m 퍼팅으로 가면 실제로 4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핸디 15에서 30. 그 이상은 말할 것도 없겠죠. 그러니까 30이니까 30이면 어떻게 돼? 100타. 그죠? 100타 언저리 되는 사람이 보면 40%밖에 안 되는 거예요. 2m. 여러분들 만약 쇼톨에서 막 딱 붙여가지고 2m에 붙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못 넣으면 병신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야, 이 정도는 넣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그 성공률이 40%밖에 안 된다. 자, 프로들은 어느 정도 되느냐? 프로들이 한 55%, 58% 정도 돼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3m로 가보세요. 프로들, 투어 프로들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 보세요. 투어 프로라고 써있죠. 투어 프로들 기준으로 3m면 40%밖에 안 돼요. 4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어떤 퍼팅, 그러니까 나는 퍼팅을 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마음 자세가 잘못되어 있는 경우가 훨씬 많은 것 같더라. 그러니까 3m면 보세요. 요 정도예요, 요 정도.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요만큼이 지금 3m란 말이죠, 여기서 막. 근데 요 정도에서 투어 프로들 수준에서 40% 정도 성공률밖에 안 된다는 말이죠. 그죠? 근데 쇼톨 같은 데서 이 정도 붙어봐. 그럼 와, 이제 이건 버디를 해가지고 성질 급한 놈은 동계산까지 하고 있어. 예. 그런 정도의 기준을 일단 가져야 되는데 전 저것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것도 말이 안 된다. 자, PGA 프로들의 통계란 말이에요, 저게. 자, 3m에서 40% 정도다. 이거 이 정도예요. 3m에서 40% 정도에. 그러니까 세계 최정상급 프로들의 수준이 이렇단 말이죠. 근데 이것과 여러분들의 퍼터를 평면적으로 비교하는 건 더욱 말이 안 된다고 봐요. 왜냐? 얘들은 투어 프로 정도 되면 있잖아요. 퍼팅 그린에 올라가기 전에 기본적으로 뭐 퍼팅 연습을 평소에 많이 하는 건 제껴놓더라도 그날 당일날 가서 매일 아침 4라운드를 뛰잖아요. 같은 골프장에서 매일 아침 1시간씩 퍼팅 연습을 하고 들어갑니다. 그 얘기 뭐냐면 충분히 그린 스피드에 적응하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렇게 충분히 퍼팅 연습을 하고 들어갔는데 투어 프로들은 거의 토목공사 도면 수준의 그린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프로들이. 캐디가 그걸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걔들이 가지고 있는 도면을 보면 언듈레이션을 거의 토목 건축기사 수준으로 가지고 있어요. 자, 그린 스피드 완벽하게 적응해서 1시간 내내 연습을 해가지고 적응했죠. 그 다음에 코스에 대한 정보가 정확해요.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정보가 정확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세계 최고 수준의 그린이에요. 그 대회를 하나 하기 위해서 어거스틴 같은 경우는 6개월 동안 문을 닫아놓고 계속 그린 관리를, 페어웨이와 그린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다 공이 튄다든지 뭐 우리는 똑바로 가다가 뭐 공이 이렇게 간다든지 그다음에 홀컵이 좀 빠져 있어가지고 옆으로 돈다든지 이런 거 없어. 최고 수준의 그린 관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린이 빨라요. 빠르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은 빠른 그린 가면 좀 어려워할지 모르지만 적응을 하면 빠른 그린이 더 쉬운 거예요. 적은 에너지로 본대로 가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맨날 느린 데서 치다가 어쩌다 빠른 그린에 가면 막 당황스럽고 쓰리퍼터를 막 밥 먹다 해서 그렇지 사실은 빠른 그린이 더 정확하고 쉬운 거라고요. 우리가 적응이 안 돼서 그럴 뿐. 그러니까 세계 최고 수준의 그린이다.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도 이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이 투어 프로들을 데려다 우리가 똑같이 라운드하는 비슷한 조건에서 아침에 연습 퍼팅 못하게 해. 평소에도 못하게 해. 한국에 들어오는 순간 퍼터를 못 잡게 해. 그 다음에 전날 막 술을 때려 먹여. 그리고 아침에 막 두드려 깨워가지고 바로 싣고 가서 연습 그린에 못 들르게 하고 바로. 그런데 들어갔더니 각 홀별로 그린 스피드가 달라. 제 스피드
죄송합니다. 아니, 지난번에 우리 갔는데 젠스필드 캐디가 그러는 거예요. 이게 내가 이제 처음에 내가 좀 잘 치는 사람이니까 나한테 옆에 와가지고 미안하다 그러면서 저희는 그린마다 스피드가 달라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빨라요? 느려요? 그러면 저도 잘 모르겠어요. 거의 그 수준이야. 블루마운틴이라고 이제 그 미래에셋이 운영하는 골프장이 있거든요. 아직 명문이 되려면 멀었어요. 제가 보니까 그린 몇 군데가 스피드가 완전히 달라요. 그거 맞추지 못한 거예요. 무슨 대회가 있다면 그 그린 키퍼들이 제일 신경 쓰는 게 뭐냐면 그린 스피드를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그린은 느리고 어느 그린은 빠른 거예요. 그걸 여러 가지 측면에서 조정을 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걸 맞춘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왜냐면 맨날 햇볕이 드는 그린과 반 정도 산자락 그늘에 맨날 얹히는 그린이 같기가 쉽겠어요? 그걸 맞추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나무를 자르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그늘이 너무 많이 되면 막 큰 나무를 잘라버리기도 하고요. 코스 설계 단계에서부터 그걸 고민해요. 어떻게 그린 스피드를 맞출까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제가 농담삼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과 같은 골프 라이프 비슷하게 해가지고 퍼팅 실력을 한번 서로 해가지고 맞다이로 한번 겨뤄볼까라고 하면 40% 안 나올 것 같아. 3m에서. 제가 보기엔 30%밖에 안 나올 것 같아요. 30%밖에 안 나올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고통의 원인 중에 하나가 퍼터를 함에 있어서 딱 들어가서 자기에게 바라는 기대 수준이라고 하는 게 내가 보기엔 터무니없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저는 1m 퍼팅을 할 때도 난이도를 저 나름대로 이렇게 봐요. 이거는 난이도 1짜리다. 근데 1m 같은 퍼팅이라도 이거는 안 들어가도 할 수 없다. 그게 난이도 3이에요. 난이도 3. 그러니까 저는 1m 퍼팅을 보더라도 이건 굉장히 어려운 거야. 들어가면 재수야. 최선을 다하지만 안 들어가도 할 수 없어. 이러고 친단 말이죠. 근데 대부분의 아마추어들은 보면 1m는 꼭 넣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2m를 남겨. 칠수록 거리가 멀어져. 그래서 퍼팅이 어렵다. 실제로 굉장히 어려운 거고, 누가 얼마 전에 카페에다 글을 올렸는데 그걸 보니까 공감이 많이 되더라고요. 드라이버나 이 롱게임 쪽은 좀 심리전에 가깝고 퍼팅은 정보전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보전이다. 그러니까 정보를 얼마나 수집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퍼팅도 뭐 굉장히 심리적 영향이 크죠. 제가 그건 별도로 설명을 드릴 텐데. 그러니까 퍼팅을 보면 초보자일수록 퍼팅 그린을 읽고 퍼팅 그린을 이해하고 하는 노력들을 너무 안 하는 거죠. 그린에 가면 굉장히 게을러져요. 그래서 퍼팅이 우선 굉장히 어려운 거고 기대 수준을 좀 정리를 하자. 제가 그 얘기를 지금 자료를 통해서 알려드린 거고요. 퍼팅은 크게 세 개의 구성 요소를 갖는 것 같아요. 세 개. 하나는 기술적 측면이 있습니다. 기술적 측면. 여기 이제 아까 여러분들 질문 쭉 해주신 뭐 궤도가 어떻다, 또 스위스팟이 잘 안 맞는다, 또 뭐 이런 요소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뭐 궤도, 뭐 퍼터 어떤 게 맞느냐 뭐 이런 것도, 뭐 이런 구동의 문제 이런 것도 사실 기술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고, 그런 요소가 큰 덩어리가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심리적인 어떤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퍼터를 잘하느냐 못하느냐라고. 또 하나는 이제 환경적인 상황이죠. 상황적 요인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그린을 읽는다, 뭐 이런 거죠. 경사를 본다, 뭐 오르막 내리막, 잔디 상태, 결, 뭐 이런 걸 보는 얘기를 하는 거죠. 우선 기술적 측면의 얘기를 좀 먼저 하려고 그래요. 기술적 측면의 얘기. 여기 나온 걸 중심으로 우선 얘기를 좀 풀어보면, 자, 가장 본질적인 운동의 원리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운동의 원리, 퍼팅이라는 운동의 원리. 저는 제가 여기도 써놨는데, 거기 이제 써놨는데, 저는 근의 운동이라고 생각해요. 퍼팅조차도. 그러니까 골프에 있어서 모든 운동은 다 근의 운동이다. 풀스윙도 근의 운동이고, 숏게임도 근의 운동이고, 퍼팅도 근의 운동이다. 왜냐면 많은 책에서 또 퍼터를 한 많은 연구를 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게 골프에 있어서 일관성의 확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화두잖아요. 일관성의 확보.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장 간단하고 편리하고 유용한 방법이 근의 운동을 이용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근해 운동이라는 것은 지구상에 어디를 가더라도 일정한 함을 유지해낼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골프를 치다가 뭐가 안 된다 싶으면 빨리 뭔가를 리마인드에 내 가지고 원상복구가 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준이죠. 그러니까 자, 제가 이렇게 다른 사람의 스윙을 볼 때, 아, 저 사람의 스윙이 어떤가를 보면 근해 운동 이미지하고 저 사람의 스윙이 비슷한가 아닌가를 먼저 봐요. 그러니까 그건 여러분들도 자기가 스윙을 함에 있어서 내가 근해 운동처럼 하고 있나 어쩌고 있나 이런 느낌을 좀 가져보면 내 스윙의 완성도, 그다음에 발전 정도,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퍼팅의 기본적인 운동은 이런 거예요. 근해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근해 운동.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거다. 그러니까 이런 운동 속에 있는 거다. 진자 운동 속에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걸 이해할 필요가 있다. 자, 그러니까 그거를 이해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하신 것 중에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요. 일단 궤도를 한번 볼까요? 이렇게 이해한다면, 자, 근해 운동이고, 그런데 근해 운동과 구름의 관계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근해 운동을 하는데 그걸 뭔가가 굴러준다, 가속 운동을 시켜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자 운동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풀스윙도 마찬가지지만, 자, 풀스윙을 그냥 진자 운동을 시키면 이런 운동이겠죠. 이게 진자 운동이겠죠. 근데 이것만 가지고 공이 가겠어요? 누군가가 뒤에서 밀어줘야 되겠죠. 그 밀어주는 것을 무엇으로 밀어줄 건가가 이제 고민인 거죠. 그래서 저는 몸통으로 굴러준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몸통으로 굴러준다. 자, 흔들흔들 하고 있는 근해 운동을 그대로 몸통이 굴러준다. 이게 저는 풀스윙에 대한 이해라고 생각해요. 자, 그럼 퍼팅은 뭘로 굴러주나요? 뭘로 굴러주나? 굴러주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보세요. 자, 이걸 진자 운동을 시켜놓고 우선 흔들흔들. 자, 그럼 여기서 얘는 뭔가요? 얘는 팔이나 얘는 이게 진자 운동이라고 가정해보면 얘는 뭐죠? 근해 줄이지 뭐. 이게 그 춘향이가 여기 타고 있는 거고 이게 다 근해 줄인 거죠. 근데 얘가 어떤 근해 줄인 능동적인 운동과 움직임을 하기 시작하면 진자 운동이 아닌 게 돼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 그냥 이렇게 시켜보는 거죠. 진자 운동. 그죠? 자, 그러면 헤드 위치가 여기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된 상태에서 진자 운동을 한번 시켜보자고요. 이렇게. 진자 운동이라고. 시켜보자고. 그냥 이렇게 흔들. 내 몸이 하는 거니까 몸을 빼고서는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그쪽에서 보시기에 어때요? 지금. 굉장히 원호가 이렇게 그려지죠. 그쪽에서 보기에는. 이렇게 되면. 그죠? 자연히. 그러니까 원호가 작아져. 그러니까 이게 왜 눈 밑에 공을 두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공을 눈 밑에 두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자 운동일 바에는 요 정도에서 움직이는 것이 훨씬 더 진자 운동의 원호가 커질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잖아. 이렇게 퍼터를 잡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 원호가 작아지겠죠. 원호가. 그러면 직선으로 공을 만나기가 쉽지 않은 관계가 형성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쭉 늘어뜨린 상태에서 눈 밑에 되게 공이 있는 상태에서 어깨와 이 선에서 그대로 진자 운동을 시켜주는 것이 훨씬 더 궤도적으로 좋을 것이다. 자, 그리고 옆에서 봐서 알겠지만 근해 운동을 시키면 이게 직선으로 움직여요? 직선 운동이 돼요? 옆에서 저쪽에서 보신 분들은 어때요? 보세요. 자, 이걸 진자 운동을 시킨다고 그쪽에서 바라보라고. 그쪽에서 바라보면 자, 내 관절이 있고 어깨가 있고 척추가 있는 상태에서 붙들고서 그냥 내 아무런 의지가 없이 그냥 붙들고 흔들흔들 한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움직여요? 얘가 이렇게 직선으로 움직여요? 자, 옆에서 보세요. 이렇게 됐을 때 자, 흔들흔들 한다. 어때요? 직선으로 보여요? 아니죠. 움직일 수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척추각도라는 게 있는 거고 몸의 신체적 구조와 연관된 이렇게 구조화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렇게 구조화된 틀이 하는 운동인 거잖아. 진자 운동이라는 게. 그냥 이렇게 매달아 놓고 진자 운동을 시키면 직선 운동을 하겠죠. 그잖아요. 그러니까 내 몸이라고 이렇게 생겨먹은 어떤 틀이 그걸 붙들고 진자 운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운동은 될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움직이는 운동은 될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벽에다 대고 보고 여러분들이 해보면 야, 이걸 따라서 계속 이렇게 진자 운동을 시킨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미세한 근육이 많이 움직여서 이 운동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느낄 거예요. 그럼 벽에다 대보고 하는 것뿐 아니라 이런 데다가 이제 선을 하나 놓고서 줘보세요. 자, 하나 놓고
이걸 놓고서 이대로 따라가겠다고 하면 그대로 운동을 시켜본다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 굉장히 이상스러운 근육의 사용이 발생한다는 거죠. 근데 이걸 놓고서 이렇게 가만히 놓고서 그냥 나는 아무 의지가 없이 그냥 내 몸 전체가 근의 틀이 되어가지고 그냥 진자 운동을 시킨다고 생각해 보면 미세하게 어떤 선에 대해서 이런 운동을 하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될 거예요. 이렇게 이 선이 있다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 느끼게 된다. 근데 이거는 자세에 따라서 원호가 작아지기도 하고 요 궤도의 위치에 따라서도 작아지기도 하고 이게 좀 완만해지기도 하고 한다. 이 궤도의 차이는. 그러니까 이건 의식적으로 만들어내는 부분이 아니라 자세와 위치에 따라서 달라질 거다. 자, 무슨 얘기냐면 이걸 우선 이해하셔야 돼요. 진자 운동인데 내가 미쉐리처럼 많이 숙이면 이 원호가 굉장히 커지겠죠. 원호가 이렇게 많이 숙이면 어깨 라인하고 같아지면서 이렇게 흔들어 보면 자기가 알아요. 해보면 이렇게 해보면 원호가 굉장히 직진성이에요. 그러니까 미쉐리가 쇼퍼팅이 워낙 안 되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직진성을 그나마 좀 좋게 해야 되겠다고 한 거예요. 선생님, 원호가 커진다라는 게 큰 원이 만들어진다는 건가요? 그렇지. 이거 내가 그리잖아요. 이건 원호가 작은 거고 원이 작은 거고 원호가 커진다는 얘기는 큰 원이 그려진다는 얘기겠죠. 네. 직선 구간이 많아진다. 직선 구간이라는 건 없는 거죠. 이론적으로는. 직선이 없다고 내가 지금 설명을 했잖아. 직선은 없다. 직선에 가까운 구간이 더 상대적으로 직선에 가까운 구간이라보다 하여튼 그 얘기 원호가 커진다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해보라고. 해보면 자 예를 들어서 눈의 위치로부터 멀어질수록 원호가 작아진다. 그죠? 이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많잖아요. 자, 이걸 가지고 그냥 이게 고정됐다고 생각하고 이걸 가지고 그냥 진자 운동의 느낌으로 이렇게 해본다고 생각해 보면, 그죠? 원호가 굉장히 작아지죠. 내려올수록 원호가 커지겠죠. 점점 더 커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가도 또 이상해지겠죠. 이건 반대 원호가 생기든지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당한 위치에서 한다고 생각했을 때 원호다. 자, 그런데 쓰면 쓸수록 원호가 작아질 거다. 그죠? 쓰면 쓸수록 원호가 작아진다. 그 다음에 숙이면 숙일수록 뭐 더 숙이는 없으니까 90도 가까이 숙였을 때 원호가 극대화될 것이다. 원호의 크기가 커질 것이다. 그죠? 이해되죠? 자, 그거는 선택의 문제라고 봐요. 그럼 본인이 편한 선택. 퍼팅할 때의 자세만 프로들에게 있어서 나는 그래서 미쉐리한테 권유를 해주고 싶은 게 뭐냐면 퍼팅할 때의 자세만 자세가 아니거든요. 연습할 때 자세도 이 상태로 몇 개나 연습할 수 있을까? 퍼팅 연습을. 허리가 아파가지고. 그러니까 퍼팅 연습도 많이 해야 되는데 이걸로 몇 개나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좀 편안해야 된다는 거죠. 자기가 이렇게 했을 때. 그러니까 저는 옳고 그름은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원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원호가 좀 큰 게 유리하지 않을까? 근데 원호가 크면 뭐 할 건데 연습 안 하면. 그죠? 저는 그건 자기에게 편안한 자세, 좀 더 숙이는 게 좋다면 가능하면 저는 숙이라고 얘기해요. 왜냐면 좀 아무래도 쇼퍼팅이 심각하기 때문에 원호가 큰 것이 직진성을 만들어낼 개연성이 높다는 거잖아요. 그죠? 되죠? 이해되죠? 자, 그러니까 좀 샌드웨지보다는 좀 더 숙여라. 이게 제 주장이에요. 근데 불편하면 안 된다는 거죠. 불편하면 여러 가지 어떤 문제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편안해야 된다. 그 다음에 샌드웨지보다는 조금 더 숙이자. 그 상태에서 이게 진자 운동을 시켜보면 자기에게 맞는 궤도가 나올 것이고 그거는 직선은 아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요걸 포기하셔야 돼요. 요걸 자꾸 직선으로 보내겠다는 의지가, 그러니까 다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똑바로 빼서 똑바로 보내세요. 진짜 어려운 거거든, 그게. 진짜 어려운 거거든. 백스윙을 똑바로 빼려고 하는 순간 퍼터가 흔들리기 시작해. 그러니까 쇼퍼팅에 이렇게 보내잖아요. 그래, 요거, 거리 요만큼밖에 안 되니까 이걸 똑바로 빼서가 이제 이게 잔근육이 작동을 해야 되는 거고, 똑바로 뺄 수 없다니까, 원호라니까. 그게 원호인데 아주 미세하지만, 사람이 아주 미세하게 봐요. 이 선을 요렇게 긋는 거하고 요렇게 긋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아주 미세하지만. 굉장히 미세한 어떤 동작이 가미되고 있는 절체절명의 순간인데 내가 이거를 똑바로 빼겠다고 세는 순간 막 이 자세도 이상해지고 이것도 이상해지고 어색해지는 거야. 여기서 이상하니까 막 이상한 짓을 팔로우 쪽에서 하게 되고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대로 자기 원호를 인정하고 편안한 진자 운동으로 그냥 가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엔 대부분의 쇼퍼팅을 할 때 공을 안 보는 게, 이쪽을 안 보는 게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내더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우리가 저쪽을 보고 산다고 하면 이쪽 안 쳐다볼 거 아니야? 그냥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가든 신경 안 쓸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연습을 해보라니까. 그냥 이걸 내 몸한테 맡겨놓고, 아, 그래, 진짜 운동이야. 그냥 이렇게 절로 보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그죠? 그러니까 이쪽을 안 보고 연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니까. 예, 그래서 절대로 직선으로 빼려고 하는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직선 운동이 아닌데 직선 운동을 만들어내려고 하면 거기서부터 바로 어색함이 발생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죠.